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막나의 도끼입니다. 대한민국에는 3대 폐건물 괴담이 있습니다. 영덕폐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곤지암 정식병원, 그리고 오늘 다룰 늘봉 가든입니다. 언제가 시초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이번 자료를 조사하면서 토박이의 증언과 제 유년 시절의 늘봉 가든의 모습을 되새겨보면 그저 웃음만 나올 괴담입니다. 최근에 영화로 제작되어 개봉까지 했지만 개봉 전부터 그곳이 아니라고 우겨야만 했던 소재. 오늘의 괴담 분석은 제천 늘봉 가든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괴담의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0년대 초반 어느 사이트 카페에 이곳이 폐건물 담력 체험지로 사진과 함께 공개됩니다. 당시에는 디테일한 사연이나 개연상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 폐건물이 된 늘봉 가든의 사진과 체험자들의 사진만 공개되었습니다. 후에 누군가 이 사진을 인용해 살을 붙였고 괴담은 점점 불어나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부풀어납니다. 내용을 대충 말씀드리자면 늘봉 가든이 초반에는 장사가 잘 되는 맛집이었고 종업원 한 명과 주방장 겸 사장 그리고 그의 아내와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 근처에서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되었고 얼마 뒤 딸이 죽자 아내와 종업원이 교통사고로 즉사하고 그 충격에 사장도 가게에서 삶을 마감했다는 내용이었죠. 모든 괴담이 그랬듯이 이 괴담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디테일하게 변모합니다. 사장이 가게에서 가스를 틀어 자살했다는 둥, 아니다 가스호스로 목을 매달고 죽었다는 둥, 그 버전도 다양합니다. 거기에 괴담이 관심을 끌자 끝내는 딸이 죽고 가게에 개연상이 일어났다. 종업원과 아내가 죽고 나서는 정체불명의 사람이 주문도 안 한 고기를 추가로 가져다 주었다. 누군가 식사 중인 사람의 뒤통수를 쳤다는 등 별의별 이야기가 더해집니다. 당시 공포체험이 유행이었던 종편방송에 이 이야기가 소개되고 인터넷에 찌라시로만 떠돌던 이야기는 마침내 진실인 것처럼 포장되었습니다. 그 후 늘봉 가든은 무당들의 방문과 불법 침입자들의 소굴이 되었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개인 방송을 업으로 삼은 사람들의 잦은 방문으로 골칫거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들은 늘봉 가든에서 귀신이나 개연상을 보았다는 주장은 물론 이상하게 근처만 가면 길을 헤매게 된다는 말을 하고 유독 교통사고가 자주 난다는 거짓 정보를 더해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이곳은 점점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고 끝내는 고물상에서 몰래 침입해 파이프나 철거 가능한 쇳덩이는 다 훔쳐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괴담 과연 사실일까요? 늘봉 가든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의 개업은 늘봉 갈비로 시작했습니다. 당시 80년대에서 90년대 초중반은 우리나라에 가족 단위로 교회로 나들이를 다니는 것이 유행처럼 퍼졌습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외식 문화가 뒤따르기 시작했고 가든이라는 이름을 가진 크고 작은 정원이나 야외 조경이 꾸며진 고깃집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늘봉 갈비는 마침 유행에 따라 늘봉 가든이라는 간판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그게 우리가 폐건물이 된 늘봉 가든에서 늘봉 갈비라는 간판을 같이 보게 된 이유입니다. 그 당시 늘봉 가든의 매출이나 손익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여졌다고 합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그 당시 가든식 고깃집이 얼마 전 유행했던 마라탕이나 탕후루처럼 열면 찾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가게가 위치한 장소는 제천과 원주를 이어주는 길목이었으며 교통량도 상당했으니 괴담 내용처럼 장사는 잘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저도 친구네 가족과 나들이를 갔다가 이곳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만석은 물론 웨이팅도 있었습니다. 고기는 괴담처럼 소문난 맛집 정도는 아니었지만 갈비 양념은 통상적인 우리가 아는 업소용 갈비 양념의 맛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간 이상의 맛이니 사람들이 몰렸을 테지만 토박이인 정보 제공자의 말에 따르면 고속도로가 개통하면서 장사가 점점 안 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막히는 고속도로를 피해 예전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거기에 주기적으로 근처에 있는 대학 교수들의 방문으로 가게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몇 년 지나지 않아 벌어지고 맙니다. 그 일이 늘봉 가든의 폐업에 큰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토박이는 말했습니다. 97년 IMF가 일어난 거죠. 나라가 가난해져 실업자가 늘고 각 가게의 사정이 나빠지면서 사람들은 미용이나 의류에 대한 소비를 줄였고
이어 외식도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외환위기를 2-3년 안에 극복하는 걸로 아는데 그동안 번 돈으로 버티면 안 되겠냐는 반문을요. 네, 저도 정보 제공자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IMF가 끝나고 경제가 살아날 시기에 막히던 고속도로가 확장 개통을 하는 중이었고 그나마 근처를 지나던 차들도 확 줄어들 것은 뻔했습니다. 거기에 그나마 일정한 주기로 회식을 오던 교수들도 IMF 이후로는 거의 안 오다시피 했고 국적이던 가게는 점점 비어가다 끝내는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늘폰카드는 폐건물로 방치되기 시작했고 당시 근처 도로도 재정비되면서 고속도로가 막혀서 예전 길로 가려고 지나던 사람들이 바뀐 도로의 구조에 놀라 작은 사고가 몇 번 일어났습니다. 점점 낡아가는 건물은 비행 청소년들이 숨어들어 몰래 술파티를 벌이는 장소가 되기도 했고 때로는 노숙자들의 은시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는 압력 테스트가 유행했던 시기라 동호회처럼 335 모인 사람들이 폐건물이 된 늘폰가든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들이 단순히 자신들이 방문한 기록으로 남긴 사진 게시글은 누군가의 유포로 커뮤니티에 돌기 시작했고 거기에 괴담이라는 스토리가 입혀져 대한민국 3대 폐건물 괴담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후 늘폰가든은 종교단체에 인수되어 카페로 변모했다가 끝내는 식당으로 리모델링되어 운영되었지만 이마저도 워낙 고립된 위치 선정으로 2024년 폐업하게 됩니다. 단순히 입지가 안 좋아 폐업한 가게지만 이마저도 괴담 맹신자들은 죽은 딸과 그 가족들의 저주로 들어가는 가게마다 망해 나간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합니다. 세상의 어느 건물이든 사람의 손길이 끊기면 어두운 분위기로 변해가는 것은 어디든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당시에 유행이었던 공포라는 컨텐츠는 괴담을 만들어 유포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재였을 겁니다. 하지만 사회 여건이 안 좋아지고 입지 조건이 악화되어 뼈아픈 폐업을 해야만 했던 누군가의 불행을 가십거리로 소모해버리는 괴담이 마냥 즐길 만한 걸까요? 저는 막내의 도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